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7번 학습지를 통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신라랑 당나라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서 나당동맹이 맺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이 은근히 되게 중요하고 그런 삼국 간의 정치 역학적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나당 동맹,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었다. 그 이야기는 이 동맹이 신라와 당나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당나라는 왜? 당태종이 뭘 실패했죠? 네.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고구려 원정에 실패해서 동맹군이 필요했고, 신라는 누구의 침입? 백제 의자왕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당하고 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때 동맹국이 필요했던 당나라와 백제 의자왕의 위협으로부터 대야성이 함락당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파트너가 필요했던 신라.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특히 신라는 대야성이 무너진 이후에 처음부터 당나라랑 손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보장왕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실패했죠? 네, 고구려가 한강을 요구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돼요. 조건 살펴봤고요. 대동강 이북은 다 당나라 거다. 그리고 신라가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용하고 당의 제도, 연호, 문무를 수용한다. 대신에 선백제, 후고구려로 공격을 한다. 백제 먼저 치고 고구려를 고립시키자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특히 신라가 그 당나라랑 동맹을 맺는 그 과정에서 선덕, 진덕, 여왕 거치면서 대야성 함락, 고구려와의 동맹 시도, 안시성 전투, 나당 동맹, 이 과정에서 이제 김춘추가 어떤 활약을 했는가, 또 선덕 여왕, 진덕 여왕 때 연표학습, 또 선덕 여왕의 문화적인 부흥, 이런 것들 공부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 조건이 뭐였죠? 나당 동맹의 조건이 네, 선백제, 후고구려였어요. 백제를 먼저 쳐서 고구려를 고립시키자는 거였죠. 그래서 백제가 먼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백제가 먼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백제를 살리기 위한 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순서대로 볼게요.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자, 우선 과정. 백제 왕은 누구죠? 네, 한때 대야성을 무너뜨리고 신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선덕 여왕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던 의자왕이 있습니다. 백제 왕은 의자왕이죠. 그리고 이 의자왕 밑에는 백제의 마지막 불꽃을 피웠던 황산벌의 계백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의자왕과 계백에 맞서는 신라에는 네, 무열왕입니다. 진덕 여왕이 죽고 이제 신라에서는 성골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골이 다 사라지니까 누가 왕이 돼요? 네, 진골 중에서 누군가 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적이 신라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성골이 사라진 게. 그러면 그 수많은 진골 그족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때 네, 김춘추가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김춘추가 진덕 여왕 때 뭘 성공했죠? 나당 동맹을 성공했죠. 그래서 그 나당 동맹을 성공시킨 경로로 김춘추는 무열왕이 되어서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에 오릅니다.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신라 태종 무열왕입니다. 그리고 이 김춘추 밑에는 김유신이라고 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었어요. 김유신 같은 경우는 우리 금간가야가 법흥왕 때 이제 신라에게 멸망하면서 당시 금간가야 마지막 왕인 김구애가 신라에 항복할 때 그 아들인 김무력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 김무력의 아들이 김유신이에요. 김무력은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목을 뱉고 그 아들인 김유신은 황산벌에서 계백을 무너뜨리고 백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신 자체가 금간가야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의 주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김유신의 여동생과 김춘추가 결혼을 하거든요. 둘은 천안 매부 사이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가 필이면 의자왕이 그 똑똑했던 의자왕이 맛이 갔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가니까 막 대야성도 무너뜨리고 막 잘 나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자왕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귀족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적당히 귀족들이랑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왕권만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족들에게만 좋은 관직을 몰아주고 귀족들을 다 이제 막 차별하고 억압을 하니까 이 귀족들이 이제 이 중앙정부에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의 지나친 왕권 강화와 독재로 인해서 백제가 이 왕과 귀족들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고 내분에 입하였던 시기. 그때 이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제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당나라랑 신라는. 그래서 이 전투 길게 끌고 갈 필요 없다. 어차피 전쟁은 적의 머리만 날리면 끝이다. 백제의 머리가 어디죠? 백제의 수도 사비죠. 그래서 나당연합군은 바로 백제 사비성만 날려버리자는 목적으로 바로 사비성으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는 이제 바다를 통해 오고요. 신라는 육지를 통해 오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바다로 온 당나라 군대가 무려 13만 명이었고요. 육지로 오는 이 신라의 군대가 무려 5만이었습니다. 자, 가뜩이나 이제 나라가 분열된 백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당시 이제 그래서 당시 백제가 얼마나 그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느냐. 이 바다로 오는 이 당나라군을 막으러 보낸 군대가 겨우 2만이었고요. 백제 군대가 2만이었고요. 그리고 이 5만의 신라군을 상대로 내보낸 군대가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다로 오는 13만의 당나라 군대를 막기 위해 이 금강 하류에서 벌어진 기벌포 전투와 그리고 육지를 통해 오는 김유신의 5만 군대를 막기 위해 개백이 5,000결사대를 이끌고 나선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이 오늘날 논산이에요. 그 부여 바로 앞이죠. 하지만 이 두 곳 모두에서 백제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백제가 군대 조금밖에 동원을 못했느냐? 왕과 귀족들 사이의 내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이 중앙정부가 왕이 위험해지고 있는데 군대를 안 보내는 거예요. 너 그동안 니 혼자 잘한다고 버팅기지 않았어? 니가 그동안 우리 권력 다 가져갔잖아. 니가 한번 알아서 해봐. 하고 이 중앙정부, 이 왕실의 위기를 방관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도인 사비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험준한 웅진으로 도망쳐요. 원래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 5세기 때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빼앗은 다음에 백제가 원래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곳은 웅진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험한 산골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성왕 때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대외 진출하기 편한 넓은 평지이자 금강 하류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비로 온 거잖아. 이게 양날의 칼인 거야, 얘들아. 교통이 좋다는 건 내가 나가기도 좋지만 저기 들어오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비 자체가 주변에 장애물도 없고 육지도 뻥 뚫려 있고 바다도 이 금강 하류로 뻥 뚫려 있으니까 이 금강 하류 바다로 당나라군이 물밑에 들어오고 금강 하류의 기벌포 전투 그리고 육지로는 이 논산의 황산벌로 신라군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비가 이제 쉽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의자왕은 다시 이제 험준했던 웅진으로 도망치고 지방군의 도움을 기다렸어요. 이 조금만 버티면 지방에서 이 군대가 오지 않을까, 귀족들이 군대를 끌고 오지 않을까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지방에서 지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왕실과 귀족들의 백제 안의 그 내분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자왕은 항복하게 되고 백제는 굉장히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제가 망할 때 이 두 가지 전투 기억해주세요. 자,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다. 당나라는 바다로, 신라군은 육지로. 그래서 바다로 온 당나라 군대가 무슨 전투? 네, 금강 하류의 기벌포 전투. 그리고 육지를 통해 온 신라군이 어디? 네, 논산의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 전투 때 이제 백제군이 이끌었던 게 개백이고 신라군은 김유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바다로 온 당나라 군들이 이끌었던 장수는 소정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의자왕은 결국 웅진으로 도망쳤다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분명히 이 신라랑 당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영토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가진다. 그 말은 뭐예요? 대동강 남쪽은 신라 거라 이거야. 그럼 백제 땅은 신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당나라는 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땅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요. 이 도독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당나라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만드는 식민통치 기관입니다. 그 식민통치 기관을 만들게 돼요. 웅진도독부. 그러니까 이 말은
당나라가 신라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라도 이제 알아요. 당나라가 이상한 놈들이구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결정적으로 아직 고구려라는 가장 강한 적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자, 비록 백제의 중앙정부는 허망하게 무너졌지만 이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지금 어쨌건 나당연합군의 전략은 적의 머리만 날려버리자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적의 머리, 사비성, 이 백제 왕족은 날라갔지만 여전히 지방 세력은 건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이 백제 지방 세력들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지만 참 어리석은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아무리 의자왕이 미워도 적이 쳐들었으면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중앙정 수도가 무너지고 중앙정부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부흥운동 일으키게 되면 많이 늦은 거죠. 아무튼 백제 부흥운동인데 백제 부흥운동은 누가 어디에서 일으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흥운동은 여러분 자 누가 어디에서 그리고 백제랑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 백제 부흥운동은 복신과 도침이라는 사람이 주류성에서 그리고 흑치상지, 성이 흑치고 이름이 상지입니다.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일으키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볼게요. 백제 부흥운동 임존성에서 네, 흑치상지 그리고 주류성에서 복신과 도침 이런 애들이 이제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의자왕이 항복을 했고 이 의자왕과 주요 왕족들은 다 당나라에 잡혀갔어요. 왜냐면 당나라 입장에서도 백제 지방 세력이 신경 쓰이니까 부흥운동 일어났을 때 구심점이 될 만한 세력을 남겨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의자왕과 주요 왕족들은 다 당나라가 잡아갔어.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해야 되는데 중심이 될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에 있던 이 부여풍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어서 당나라에 잡혀가지 않았던 백제가 멸망할 때 당나라에 잡혀가지 않았던 일본에 있던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부여풍은 이제 의자왕의 서자였는데 이제 워낙 좀 왕족 중에서 좀 서열이 낮기도 했고 당시 일본에 건너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건너가 있던 의자왕의 서자인 부여풍을 초빙을 해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여풍은 혼자 오지 않아요. 일본의 수군 지원을 이끌고 오는데 일본이 백제 부흥운동에 지원한 총 병력의 규모가 3만에서 4만 정도입니다.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 바다 건너 백제 땅에 3만에 4만을 보낸다? 이건 정말 나라의 힘을 다 쥐어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제랑 이 일본 간의 관계는 뭔가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운동은 일단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돼 있어요. 이미 중앙정부가 날아간 상태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단결이 잘 안 됩니다. 우선 복신과 내분이 일어납니다. 복신이 도침을 죽여요. 권력 싸움이 일어나서. 그리고 복신이 권력을 잡으니까 부여풍이 불안해진 거야. 그러니까 부여풍이 복신을 죽여요. 그리고 흑지상지는 당나라에 투항해요.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부흥운동 하겠다는 애들끼리 단결이 전혀 되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도와주어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과 백제연합군과 나당연합군이 백강에서 싸우게 되지만 이게 백강이 금강하류 지역이거든요. 사비를 되찾기 위해 싸운 거죠. 하지만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에서는 복신도침 주류성, 흑치상지 임존성, 부여풍 왕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주었다? 일본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백제랑 일본 연합군이 함께 싸웠다. 무슨 전투? 백강 전투.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백제 부흥운동도 결국 내부 분열로 실패하게 됩니다. 백제가 무너졌고 백제 부흥운동도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고구려는 뭐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고구려면 백제가 멸망하는 걸 가만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백제가 무너지면 고구려 혼자 남고 남쪽에 신라, 북쪽에 당나라 샌드위치 당할 건 너무 명백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동맹군인 백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백제가 멸망할 때 그리고 백제가 부흥운동 일으켰을 때 고구려는 백제를 도와주었을까요? 네, 안 도와줍니다. 아니 못 도와줬어요. 고구려라고 이걸 모르는 게 아니지만 고구려는 당나라와의 전쟁 이후에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 백제를 도와줄 만한 여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무너지고 백제 부흥운동이
연합군에게 진압될 때도 고구려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제도 무너지고 백제 부흥운동도 끝나게 되고 고구려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도 무너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 고구려 왕은 백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라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은 연개소문에 의해 옹립되었던 보장왕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왕이 바뀌어요. 백제를 무너뜨린 건 나당 동맹을 맺었던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김춘추인데 김춘추는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에요. 백제만 무너뜨리고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김춘추의 아들인 문무왕이 왕이 돼요. 이제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김춘추의 아들, 그의 이름은 김범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인 김춘추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는 여기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발생을 합니다. 연개소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세 아들. 첫째가 남생이, 연남생. 둘째가 연남산, 연남건. 마지막이 연남산.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연개소문 자체가 대망리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이 가지고 있던 이 대망리지, 임기 종신에 세습되는 대망리지가 누구에게 갈 것이냐. 연개소문은 이 대망리지 자리를 연남생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이 동생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구려의 수많은 귀족들도 연남생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 동생들인 연남건, 연남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어. 연개소문의 지나친 독재가 가지고 온 부작용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권력 욕심을 내는 거야. 왕은 호수아비니까. 그래서 연남생이 대망리지가 되었지만 결국 연남건과 연남반이 자신들을 따르는 귀족들을 모아서 연남생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연남생이 여기 완전히 흑화해요. 이 동생들에게 의해서 권력을 잃고 쫓겨날 때 연남생의 아들도 죽거든. 연남생이 복수하겠다. 이래서 누굴 찾아가냐? 당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나라 황제 앞에 울고불고 빌어요. 제발 복수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군대를 내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고구려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전직 대망리지, 연개소문의 장남이자 전 대망리지인 연남생이 지금 당나라에 항복을 청한 겁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완전 떼땡큐죠. 그래서 당나라는 연남생을 사령관으로 삼아서 장군으로 임명해주고 군대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남생이 당나라의 군대를 끌고 당나라의 군복을 입고 고구려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누가? 신라가 쳐들어와요. 이래서 결국 이런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수도인 평양성이 무너지고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고구려의 땅에 안동도부를 설치해요. 아까 백제를 무너뜨리고 백제 땅에다가는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죠. 지금은 안동도호부예요. 도독부랑 도호부의 차이가 뭐냐? 도호부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 이름부터 되게 싸해요. 안동. 평안하게 하겠다. 동쪽을. 우리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당나라 기준으로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이 동쪽 전체를 평안하게 하는 도호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먹어치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게 안동도호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부흥운동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이 부흥운동. 뭐라 그랬죠? 네, 백제랑 마찬가지로 누가 어디에서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 비교해야 됩니다. 백제는 이제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흑지방지가 임존성이었죠. 고구려는 고연무가 오골성에서 건모잠이 한성에서, 이 한성은 서울이 아닙니다. 황해도 재령지방이에요. 그리고 안승은 금마저,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지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건모잠은 한성에서, 고연무는 오골성에서, 그리고 안승은 익산, 금마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색깔을 내가 반대로 해서 좀 헷갈리나요? 그냥 지워놓을게요. 자,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이 여기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 복신도침은 주류성, 흑지방지는 임존성,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걸로 해야겠다. 고연무는 오골성, 건모잠은 한성. 이 한성은 서울이 아닙니다. 황해도 재령지방이에요. 그리고 안승은 금마저에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건 안승이에요. 분명히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왜 전라도까지 왔죠? 여긴 백제 땅인데? 나머지 애들은 다 고구려 땅에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안승은 보장왕,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서자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 당나라가 백제에게 그러했듯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의자왕과 주요 왕족들을 다 당나라가 잡아갔잖아. 그래서 이제 백제 부흥을 일으키는 복신과 도친 같은 애들이 일본에 있던 부여풍을 데리고 왔잖아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보장왕을 포함한 고구려의 중요한 왕족들은 다 당나라가 잡아갑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주요 왕족들은 다 잡혀갔는데 굉장히 서열이 낮은, 당나라마저도 별 신경 쓰지 않았던 굉장히 낮은 등급의 왕족인 안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보장왕의 서자 중에 서자입니다. 이제 남아있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그나마 안승이라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승을 이제 왕으로 추대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안승이 건모잠과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안승이 건모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신라에 투항한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이 넘어온 안승을 전라북도 익산, 그 당시 익산을 금마저라고 했어요. 이 금마저에 받아준 거야. 왜? 이제 신라는 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을까?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마지막 적이 사라졌어요. 당나라랑 싸울 일밖에 안 남았죠. 왜냐면 당나라가 지금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라도 당나라와의 싸움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승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받아주어서 누구랑 싸울 때? 당나라랑 싸울 때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금마저란 지역에 받아준 거는 백제 땅에 있는, 옛 백제 땅에 있는 이 당나라군, 그러니까 웅진도독부에 있는 당나라군을 몰아낼 때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용해야겠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가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을 일본이 도와주었다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도와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승을 금마저에 받아준 다음에 나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나라 이름이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보덕국. 보답해라. 덕, 은혜. 누구의 은혜? 신라의 은혜. 너희 고구려 부흥운동을 받아준 우리 신라의 은혜에 보답해라 라는 뜻의 보덕국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한 거예요. 안승과 건모잠이 싸우고 안승이 신라에 투항하면 사실상 실패한 거죠. 실제로 보덕국은 이용만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나라와의 싸움에 이용만 당하고 당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이 보덕국은 신라에 금방 흡수되게 돼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백제가 무너집니다. 먼저 그 백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당나라랑 금강하류 바다에서 싸운 기벌포 전투, 신라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랑 육지에서 싸운 황산벌 전투, 그 이후에 의자왕이 사비가 무너지고 웅진 도망쳤지만 결국 항복하게 되고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부흥운동,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복신도침이 주류성에서, 그리고 일본에 있던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일본의 지원을 받았지만 내부 분열로 결국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고구려 멸망이에요. 백제 부흥운동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구려 멸망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내분에 빠진 고구려는 결국 평양성이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요. 당나라는 안동도읍을 설치하면서 삼국 전체를 먹을 야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부흥운동, 고현무는 오골성, 건모잠은 한성, 안승은 금마저, 익산에서. 그게 이제 안승을 신라가 받아주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도와주었다. 왜?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신라가 백제 부흥운동 도와준 건 절대 아니에요. 백제는 철저하게 진압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랑 여러분들 여기 백강전투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와 싸울 일만 남았죠. 결국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가 무너진 이후에 한반도 전체를 삼킬 야심을 보여주면서 결국 최종장으로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잠깐만 끊은 다음에 다시 뒷부분에서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